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영택 대표는요, 천의 고아였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을 했습니다. 때문에 정영택 대표는 고모들의 손에 컸고요, 사촌 형이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만큼 정영택 대표는요, 천의 고아였지만 늘 자기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요, 언제든지 호기심을 갖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디저트 하나로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탄탄한 기반까지 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요, 어머니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누나와 정영택 대표는 정말 천의 고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고모들이 남매를 거두었습니다. 큰 고모는 정영택 대표를, 작은 고모는 누나를 키우고 보살폈습니다. 전쟁 미망인이었던 고모는요, 그래도 정영택 대표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정영택 대표에게는 어리광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영택 대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면 손재주가 탁월했습니다. 진흙 만들기를 해도 잘 만들었고요, 조각을 만들기를 해도 잘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감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뭐든 잘 만드니까 이 손재주를 활용해서 기술을 배우면 어떻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목한 것이 제과 제빵 기술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제과기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제과기술학교에서는 정말 신나는 일이 연속이었습니다. 본인의 손재주가 남다르게 발휘가 됐고요, 그 남다른 손재주가 결국은 신바람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정말 손재주를 가지고 기술을 배우겠다 했던 자립의 꿈은 서서히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실제 졸업 무렵에 제과점을 가지고 있었던 샤니에 취직하는 게 그야말로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정영택 대표는 불가능할 줄 알면서도 샤니에 지원서를 냅니다. 뭐 든든한 백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실력이라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제과기술학교에서 1년 정도 배웠을 실력이니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정영택 대표는 아주 용감하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정말 뜻밖의 본인의 손재주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합격했던 거죠. 파리크라상 반포 매장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첫 출근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 첫 발인데, 그 사회 첫 발이 사람을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실제 정영택 대표는 누구보다도 일찍 나옵니다. 새벽 6시 반이면 출근을 해서요, 본인 스스로 매장을 열어요. 그리고 마치 주인이 된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서는 주변 정리부터 정리정돈의 청소까지 그야말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가게처럼 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빵이나 케이크를 구울 때도 엄청난 연구와 연습, 거기에 나름대로 분석까지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케이크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빵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스스로 빵을 굽는 방법을 달리 해보기도 하고요, 온도를 다르게 맞춰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토핑 자체를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보기도 하고, 그야말로 스스로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죠. 내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무엇이든지 생각한 대로 된다. 생각하면 생각한 만큼 행동할 거고, 행동한 만큼 성과는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소비자는 그 생크림 과일 케이크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달라고 날린 거예요. 그야말로 불티나게 판매되기 시작하는 거죠. 며칠 후에 갖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물론 그렇게 대박을 치니까 본사도 주목할 수밖에요. 지금 전국 매장으로 확대해보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물론 전국 매장에서도 저 생크림 과일 케이크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요. 정말 많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늘 성과는 보상을 받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만큼의 보상이 뒤따릅니다. 실제로 정영택 대표는요, 입사 3년 차 만에 책임자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어쩐지 마음 한켠이 서운한 거예요. 책임자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뭔가 실력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공장에서 반제품을 매장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해동을 시키고 발효를 시켜서 빵을 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쪽만 배운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완전하게 배워야 되는데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책임자급이 되더라도 반죽 하나 못하는 그야말로 제빵 기술자다? 정말 웃기지 않느냐. 순식간에 정영택 대표는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뭔가 내가 반쪽짜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완전한 내가 돼야 되겠다 생각에 정말 사표를 내버립니다. 그냥. 변화가 없으니까. 그 변화에 스스로 염증을 느낀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변화가 진폭이 커야 됩니다. 변화의 진폭이 크는 만큼 호기심은 더 발동되고요. 도전할 수 있는 욕심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변화의 진폭이 작으면 그만큼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도전력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기업가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정영택 대표에게는 진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변화는 진폭이 작았고요. 결국 정영택 대표는요, 골드 마리나라는 회사에서 제가 부서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지원을 합니다. 골드 마리나에 가면 그 제가 부서에서는 반죽뿐만 아니라 케이크를 굽고 판매하는 것까지 처음과 끝을 모두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합격 통보도 쉽게 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출근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신라호텔 제과장 출신을 만나게 됐던 거죠. 정영택 대표는 그 사람이 만드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본인의 실력을 쌓아갑니다. 한 달 청소하고 한 달 배우고 한 달 실제로 만들어보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쯤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골드만이라는 회사의 제가 부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업 자체를 철수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하고 맙니다. 뜻이 있으면 길은 열린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과장이 추천서를 하나 써주면서 신라호텔에 지원해봐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실기 테스트도 받고요. 면접까지. 근데 의외로 합격인 거예요. 22살 나이에 신라호텔에 입사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중졸의 제과 제빵사가 신라호텔에 입사했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별을 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을 딸 수 있었던 것은요, 정영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용감한 그런 성정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불가능 없다.
나는 도전하겠다. 그렇게 용감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신라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생활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월급도 두둑하게 주고요. 필요하면 복지까지도 빵빵합니다. 업무가 손에 익으면서 이제는 더 편해집니다. 서서히 게으름이란 놈이 자꾸 나타나기도 하고요. 한번 편해지면요, 정말 이상한 것이 편한 것만 찾습니다. 편한 것만. 그야말로 회사원 입장에서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의욕은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그냥 편함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과 제빵에 대한 회의감까지 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최악의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꼭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고 내가 뭔가 결정할 때가 되면 어딘가에선가 그게 천사가 됐든 악마가 됐든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때 친구가 자기 사업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깨진 자동차 유리를 복원하는 사업인데 뭐 주유소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가게만 내놓으면 수입 짭짤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그래 나도 저거 한번 해보자. 호기심이 많은 정영택 대표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도전 욕구가 꿈틀꿈틀 거리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핵심 역량이 아닙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는 만큼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거기서 여러 번 실패를 하다 보면 다시 그것도 핵심 역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번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도대체 나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나만 하겠습니까? 열정이 나만 하겠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영택 대표는 핵심 역량도 아닌 연관 사업도 아닌, 그런데 한번 마음 먹으니까 이 고집불통인 정영택 대표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CEO의 자질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정영택 대표는 서울 학동 사거리에다가 쇼핑숍 형태로 매장을 마련합니다. 처음엔 열심히 합니다. 전단지도 만들어 갖고 막 여기저기다 뿌리고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본 사람들이 깨진 유리창을 복원해 준다고? 괜찮겠네? 하고 한두 사람 오기 시작하면서 손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동차 유리가 매일 깨지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한번 사면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자동차 유리가 깨질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경과하니까 손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쯤 스스로 호텔에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고 앉았는 겁니다. 제가 제빵사에서 주유소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가게를 숍인숍 형태로 놔둔 그야말로 쪼그라들어도 그렇게 쪼그라들 수 없을 만큼 한심한 내가 돼버린 거죠. 역시 정영택 대표는요, CEO의 자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속에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 자기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말처럼 가장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제빵사 자리를 다시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올리브라는 제과점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초심으로 회귀합니다. 늘 웃는 모습으로 일찍 출근해서 야방까지 연습을 하고 그야말로 휴일에도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말입니다. 처음처럼 돌아간 거죠. 1년쯤 경과했을 쯤에 다시 신라호텔 베이커리 팀에서 사업 확장을 한다며 직원 모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정영택 대표는 담당 제과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상 모르고 날뛰었습니다. 받아만 주시면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제과장이 봤을 때는 정말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영택 대표를 받아준 겁니다. 그렇게 1999년에 다시 신라호텔 베이커리 사업부로 복귀를 합니다. 그때부터 24시간 연구 연습이에요. 실력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딴짓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제 과장이 제안하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에 레스토랑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디저트 사업 부서에 사람이 부족하다. 가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노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가겠습니다. 나는 제가 제 빵밖에 못 만드는데 디저트 부서에 간다? 그거 재밌겠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네. 흔쾌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서점에 가서 책도 사보고요. 그리고 보는 족족 레시피를 만들어서 메뉴도 제조를 해봅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열정을 가지고 본인이 즐기면 금방 따라갑니다. 실제 정영택 대표도 디저트 부서에 가서 나쁘지 않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설탕공예를 보게 됩니다.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결국 수강료가 40만 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에 등록합니다. 당시 월급이 120만 원이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죠. 그런데 이 설탕공예를 보면서 본인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손재주, 숨겨진 끼가 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 때마다 동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설탕공예로 만든 디저트를 손님 음식에 내자마자 손님들도 반응 폭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요. 열심히 하니까 다시 또 본사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호텔 23층 레스토랑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디저트 사업 부서에서 자기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요. 월드 패스트리급 국가대표 선발 공고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연습합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월드 패스트리급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요 다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생각하면 행동할 거고요. 그 행동은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2003년에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되는 월드 패스트리급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25개국 중에서 8위 정도 입상했으니까 뭐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2004년에는 이번에는 미국에서 월드 패스트리 팀 챔피언십 대회를 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국가대표로 참여를 합니다. 반드시 이번에 1등을 하겠다는 달성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회사의 환경이 180도로 변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서 회사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던 거죠. 일단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차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 출전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출전조차도 또 불가능하죠. 어쩔 수 없이 정영택 대표는 다시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는 그 대회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겠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정말 과감하죠. 어떻게 들어간, 어떻게 재복귀한 신라호텔인데 이 대회에 나간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도전하고 싶어서. 뭔가 성취하고 싶어서. 그리고 매일 밤샘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2004년 결전의 날 쾌거를 이룹니다. 정영택 대표는 설탕 공예 부분에서 1위로 등극을 합니다. 그야말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스스로의 선택을 잘했다고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서야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설탕 공예를 전 세계에서 1등 했다고? 여기저기 인터뷰 요청이고 난린 거예요. 출연 요청도 오고요. 심지어는 설탕 공예를 전수해달라는 요청까지. 지인들은요 사업까지 권유합니다. 이제는 설탕 공예 부분에서는 확실한 핵심 역량을 가졌으니까 그거를 가리키는 사업도 되겠다. 해보라 이거죠. 성공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영택 대표는 2005년에 정영택 아트스쿨을 개원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꿈꿔왔던 도전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잡지에도 광고하고요. 무료 세미나도 개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월 3천만의 매출액을 달성할 정도였으니까요. 방송 출연도 난리 났어요. 그야말로 쇄도 그 자체였습니다. 순식간에 본인 스스로가 유명인이 된 거예요. 천에 고야했던 재영택 대표에게 노력이라는 선물이 결국 유명인으로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사업 확정을 합니다. 설탕 공예에서 디저트 수업까지. 그러면서 강남 일대에 전단지를 배포하죠. 물론 디저트가 조금은 빨랐습니다. 반응은 쌀쌀한 거예요. 아직 디저트 자체가 대중화되기에는 어렵다 이거죠.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그런데 실패했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조영택 대표가 아닙니다. 실패를 하면 그만큼 그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CEO의 자질이고요. 또 조영택 대표였습니다. 그래 찾은 게 초콜릿이었습니다. 초콜릿 자체는 대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공예로 만들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2007년에 월드 초콜릿 마스터즈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세계 6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콜릿 아카데미도 여는 거죠. 물론 학생들 많이 옵니다. 그때 어느 유통회사에서 제품 판매 대행을 해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2008년이었거든요. 정영택 대표는 초콜릿을 만들어 주라 이렇게 제조하는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고 유통회사가 계속 팔아주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뛰어다니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서 국내 호텔이나 방문하고요. 거기서 초콜릿을 보여주면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내 실력 봐라. 실력대로 사주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각종 대회를 출전하는 것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초콜릿이나 쿠키나 뭐 마카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제품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을 한 자리에서 모을 수 있는 방법? 카페를 생각하는 거예요. 디저트 중심으로 한 카페. 그렇게 조영택 대표는 2011년에 제이 브라운이라는 카페를 만듭니다. 규모는 100평 정도 되고요.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뭔가 차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디저트 학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안 왔었잖아요. 너무 빨리 갔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 한적한 데다 만든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초콜릿이나 쿠키나 마카롱이나 이건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2호점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1호점의 굴욕을 만회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홍대 앞에다가 만듭니다. 이번에는 3개월 동안 유동인구를 분석합니다. 몇 명이나 지나가는지. 실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2013년 9월에 홍대점을 개업을 합니다. 정말 반응 폭발이었습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젊은 사람들이 봐도 예쁘거든요. 쿠키나 마카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디저트 제품들이 가득 찼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보고 본인이 개발한 디저트에 놀라는 거예요. 전부 다. 당연히 사람들은 몰리고요. 심지어는 가맹점까지도 해달라고 그야말로 빗발치는 거죠. 매출액이요? 지금은 5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요. 조영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이란 없잖아요. 용감하게 도전해서 또 연구하고 분석하고 반드시 성취합니다. 이러한 조영택 대표의 용감 경영은 결국 국내 디저트 기업의 1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도 진출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본인 스스로 열정을 다해서 일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공부하고요. 이 열정과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용감함이 어울려서 결국 세계 제패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